자, 트럼프가 새 연준 의장을 곧 발표할 거다라고 하면서 파월을 압박을 합니다. 근데 증시는 생각보다 강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미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 뷰 중에 안 바뀐 게 하나 있죠. 미증시는 분명히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한국 증시보다 약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반기에 있을 악재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물론 대공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 너무 과한 생각이지만 올해 증시를 투자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미증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있을 그런 악재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겠죠. 자, 코리안 버핏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대공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공황을 신경을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한국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악재가 나오고 눌림목이 나온다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되지만 미증시는 그만큼 생각하지 마셔라. 자, 이렇게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결국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파월이 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 연준 의장을 갈아칠 거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것들이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상반기에 봤었죠. 연준 의장과 트럼프의 갈등이 앞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차트도 볼 거예요. 나스닥 차트 이렇게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중 협상 중이죠. 9일이면 지난 기사예요. 오늘이 10일이니까. 런던 무역협상 관세보다 수출 통제가 주요 의제가 될 듯. 자, 히토류 문제 때문에 부작용들 일어나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봉합이 될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물론 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중 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면 미증시는 신고가 갱신하고 아마 떡상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심도 조심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트럼프가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이 관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여기서 더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기대하시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한이 7월 8일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 7월 초까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증시는 당연히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핵전쟁 경고한 러시아. 유럽 우크라 지도부가 갈등 원한다. 여러분, 일단 이 핵 문제가 핵전쟁을 뭐 한다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협상이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뭔가 서로 한 번씩 더 주고받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할 수가 없다. 중국하고 대만 간의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그런 부분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다. 여러분들 물론 뭐 테슬라가 어떻다, 엔비디아가 어떻다, 좋은 기사들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하시기보다는 하반기에 분명히 미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낙관론을 가지시는 건 좋지 않다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제가 지금 일봉상 이평선을 그렸는데 엔비디아의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1년 이상의 박스권을 그린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밀렸다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를 결국에 돌파를 하는 거 보고 여기 안착하면 그때 들어가도 돼요. 더 높은 가격에. 여기 돌파 못하면요 엔비디아가 정말로 이렇게 밀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에서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만약에 진짜 밀렸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매물 부담으로 작용하고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더 행보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물론 이렇게 내릴 거라고 일단 지금은 생각하지 않으셔야겠죠. 여기서 행보하는 이 기간이 있고 여기서 들어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간 조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엔비디아를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과 같이 이렇게 사두면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당분간 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차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반드시 돌파하고 안착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엔비디아의 변수가 이제 중국의 AI 뭐 반도체 칩 이런 거나 혹은 지금 AI 그 딥시크 굳이 최고급의 AI 반도체가 필요 없다. 저전력으로 딥시크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AI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좀 더 행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고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60일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120선을 골든크로스를 할 거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엔비디아는 더 많이 간다고 봐야죠. 지금 150달러가 아직 안 되고 142달러 정도 돼 있는데 정말로 여기 고점을 돌파한다면 아마도 200, 300달러 이렇게 보러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재도 많으니까.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일단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 여부가 엄청 중요한데 저는 어려울 거라고 일단 봅니다. 그리고 돌파하더라도 했다가 바로 내려올 거라고 봐요. 앞으로 있을 악재들, 불확실성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갑자기 극적인 화해를 하고 서로 껴안고 울면서 우리 왜 싸웠을까 하면서 갑자기 친구로처럼 친하게 지낸다. 이게 아닌 이상은 여기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 낮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미국 내부적인 갈등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어떤 연준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미증시가 이렇게 곱게 갑자기 이렇게 떡상하면서 보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악재가 터지면서 여러분들을 더 머리 아프게 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달러가 약세화가 되는 거는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미증시 투자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매우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미 증시는 앞으로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한국 증시 전망도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